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미국 연준의 9월 FOMC 헝다그룹 사태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 볼 수 있는 시황 내용 빠르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월스트리트저널 내용 토대로 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미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 테이퍼링 돌입과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Fed is up, taper, and signals rate rises possible next year이라고 헤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FOMC인 11월 2일부터 3일 일정으로 해서 매달 12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매입하는 이 규모를 줄여가는 이 테이퍼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 쭉 보게 되면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번 FOMC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들이 테이퍼링 시기 관련해서 공식 결정을 내리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내년 중반쯤에 완료를 하는 수순으로 해서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공통된 인식이 나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most agreed that a gradual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그렇게 해서 다 내년도 중반쯤에서 마무리시키는 것,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통된 의견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점은 매파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이퍼링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고 전일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헝다발 사태로 인해서 공포 심리가 확대되는데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 후에 부진했던 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왔던 전일 뉴욕 장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323%에서 1.332%로 이제 1 basis point, 이 1bp, 1bp 수준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단위 발표되는 경제 전망치에서는요. 이 점도표를 보게 되면 18명 위원이 있는데 이 절반 정도가 2022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3개월 전에 그런 6월 전망치를 보면요. 다수가 2023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했던 위원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점이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체, 주요 매체에서 하나 IB 내용을 조금 붙여봤는데요. JP 모건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내년 중반경으로 언급한 점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점도표가 상향 조정됐는데 특히 9명의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에 금리 인상을 전망한 것을 주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요. 정책 결정문에는 예상대로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다음 회의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소개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점도표상에서 정책금리 인상 횟수 상향 조정 폭이 예상보다 커서 다소 매파적이었다. 테이퍼링 관련 문구가 매우 모호했던 것은 FOMC 위원들 중에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점도표를 상향 조정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으로 전망했던 그 부분을 이 IB들은 특히나 이제 주목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여봤는데요. 경제 전망치 표를 하나 붙였는데, 경제 전망치 중간값, 이제 메디안이라고 해서 소개된 9월 수치를 지난 6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2021년 실질 GDP 전망치가 6월에는 7.0%에서 9월에는 5.9%로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조금 둔화된 모습 등을 반영한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질 이익 하향 조정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중요하게 보는 이 미국의 통화당국, 이 미 연준인데요. PC 인플레이션은 6월 3.4%에서 9월 4.2%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 긴축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도표를 또 보게 되면요. 이것이 6월달 경제전망치에서 나왔던 부분, 이것은 9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전망했던 위원들이 7명에서 현재 9월 달에는 9명까지 늘어난 것이고요. 2명 정도가 더 늘었다는 점, 그래서 20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높아진 점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점도표 토대로 했을 때 미 연준이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6차례 혹은 7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성명 내용인데 쭉 볼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committee judges that a moderation in the pace of asset purchases may soon be warranted라고 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9월 FOMC 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가는 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곧 정당화될 것이라고 이 위원회에서 판단 내렸다고 공식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테이퍼링의 이제 정식적인 시사, 공식적인 시사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시장은 10월 FOMC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공식 시작, 이제 공식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은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미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시장은 긍정 해석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헤드라인을 쭉 보면요. 에버그란데 유동성 위기는 누구도 원치 않는 금융시장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으로 이 에버그란데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헝다그룹이 만기 도래한 이 이자 상환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이 부분에서 시장은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일 개장했던 중국 본토 증시 견조한 모습 속에서 유럽 증시도 전일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헝다 사태는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요. 다우존스 지수가 1% 상승, 나스닥 지수는 1.02% 상승, S&P 500 지수가 0.95% 상승하면서 1% 전후대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전후대로 상승하면서 괜찮은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JP 모건, 비자, 존슨앤존슨,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 홈데포, P&G,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위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한 4, 5개 종목은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인 주요 빅테크 종목들 상승했고요. 그래서 경기 순환주로 볼 수 있는 주요 종목들 모두 상승하면서 괜찮게 장을 마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애플은 1.7% 상승, 이제 마소가 1.3% 상승, 구글 알파벳 A가 0.9 상승, 아마존 1.1% 상승, 테슬라도 1.7% 상승, 쭉 좋은 모습으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중화권 종목들은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20위 기준 했을 때는 모두 다 상승 마감해서 더욱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헝다그룹발 그 리스크 확대라는 부분은 공포 심리가 확대된 대량 이제 패닉 셀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핀도도가 2%, 2.6%, 징동이 3%대 급등, 페트로차이나 시노팩은 2.9, 페트로차이나가 3%, 이 시노팩이 1.65% 상승했습니다. 니오가 2.3%, 바이두는 2%, 쭉 이제 네디즈가 1.73% 상승, 쭉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디디 추싱이 4%, 4.6%, 그 다음에 빌리빌리가 4.56%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요. 중화권 종목들은 특히나 더욱 강세를 보였던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장전에 23일 개장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인 이억 원 기재부 제1차관이요. 구두 개입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전했습니다. FOMC 예상이 부합했고 헝다그룹 불안은 완화됐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으로 내비치면서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을 하려는 시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동락 대신증권연구원은요. 이번에 미연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미연준이었다. 그런데 이는 미국 경제가 해당 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통화정책 관련한 부담을 상쇄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온 게이자의 신문을 인용해서 국내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헝다그룹 23일 도래하는 이 위안화 채권이자 지급 실시 예정 발표를 했는데 이러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그렇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다 보니까 친미의 성향이 강한 일본 언론, 그래서 이 헝다그룹 사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 관련해서 파장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 시행할 것으로 전망치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리고 덧붙인 내용을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개발 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전제를 했고요. 중국 규제 당국이 자산개발사 채무 불이행을 다루고 시스템 위험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붙이긴 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 주요 부분만 발췌한 것이고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붙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분석 연구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 헝다그룹 사태는 전날 중국 본토 시장 개장과 함께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헝다그룹이 본토에서 발행한 이 위안화 채권 이자를 이날 지급했다고 밝힌 점, 그리고 인민은행이 17일에 이어서 22일에도 9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순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역내 회사채 스프레드가 여전히 작년 말과 지난 5년 평균 레벨보다 낮은데 이는 다시 말해서 헝다 리스크를 시장에선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이 죽으면 선두 기업의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헝다그룹 향후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시장 내 주요 컨센서스, 시장 내 공통된 의견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 위기, 이는 중국 경기 부양책 가져올 계기 될 수 있다는 국내의 증권사의 연구원 보고서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요.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 제시했고 중국 경제정책은 대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디폴트 용인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디폴트 용인은 향후 변수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면서요. 이후에 발생 가능한 2차 위험인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나 신용시장 또는 금융시스템 훼손 붕괴 위험을 이 중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22일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하이가 0.4%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선전 심천 성분 지수는 0.57% 하락, 창업한 지수,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창업한 지수는 0.91%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헝다발 이슈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준금리로 여겨지는 LPR 금리가 하나 단신을 붙였는데요. LPR 금리가 17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4분기 LPR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 완화적인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우려와 달리 중국 증시 4분기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증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동성인데 이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쏠렸던 자금이 증시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부분,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4분기의 완화적인 정책 부분, 중화권 증시의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시장 내 표면적으로는 중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는 있지만 4분기 그러니까 2022년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는 증시를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정책 당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상 완화적인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 중국 증시는 4분기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양상 속에서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는 최근의 양상인데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나오는 언론의 내용들도 한번 주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화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언론의 내용들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시장 내에서는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중국 증시는 조금 엇박자나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4분기에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4분기는 곧 시작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을 보실 때는 예측과 대응이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잘 비교하시면서 비교하고 잘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 관련된 소식, 헝다그룹 관련한 소식 같이 묶어서 시황 뉴스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